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이렇게 이란에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이 이란으로부터 한 200여 발이나 되는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 요격이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쏟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도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얼마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얼마 전에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에다가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이렇게 또 떨어뜨렸다고 한다고 하네요.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란에 있는 이 표적을 이렇게 이 군사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군사 시설들만 표적을 해가지고 정밀 포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한테 제3자를 통해 가지고 한 4시간 전에 먼저 공격을 알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공격을 할 테니까 먼저 좀 피해라. 거기 있는 사람들 만약에 거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먼저 피해라. 라고 이제 먼저 사전 공격을 이 예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4시간 전에 이렇게 또 예고를 하게 되면서 좀 먼저 다 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뒤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20여 곳이나 되는 이 군사 시설에다가 정밀 포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정말 절제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최선의 이 노력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공격도 뭐 계속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 측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군사 시설에 이렇게 또 공격이 되다 보니까 군인들 한 4명 정도가 지금까지 이 사망자로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확인된 사망자들 수는 4명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절제된 뭐 초정밀 미사일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20곳이나 되는 이 군사시설을 이렇게 또 타격을 하게 되면서 무기 같은 것들 뭐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곳에 엄청나게 이렇게 파괴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4시간 전에 먼저 이렇게 또 사전 예고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니까 인명피해는 정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고 없이 그냥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확전을 피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란 측은 뭐 마지막 공격이 뭐 테헤란 근처에 있는 뭐 군사시설에 이렇게 또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정말 절제를 하면서 진짜 초정밀 미사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시설 한 20곳에만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너네 그냥 반격하지 말아라 라고 딱 먼저 얘기를 했다고요. 먼저 얘기를 하고 너네가 만약에 반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또 할 것이다. 필요시에 더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쯤에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전 통보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이 절제적으로 이 군사 시설에만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이렇게 또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대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자주권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한테 이제 좀 그만해라. 중동에서의 이 확전은 이제 그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 측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서방 국가들, 유럽에서도 이스라엘 편을 이렇게 들어줬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주권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반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뭐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절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군사 시설 목표만, 이 무기들만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석유 시설들이나 뭐 핵 시설들이나 이런 것은 진짜 다 피하고 군사 시설들만 공격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확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쯤에서 이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또 좁혀지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은 주권 침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책임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들은 이스라엘한테 통보를 받기는 받았다.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는 이번 공격에 그 어떠한 것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치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는 알았는데, 그런데 도와주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뭐 F-16기 같은 그런 뭐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들을 중동 근처로 좀 많이 이렇게 또 모아놨다고 하네요. 뭐 자칫하다가 만약에 이란이 뭐 반격을 해가지고 이 전쟁이 많이 커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미국의 백을 믿고 중동에서 잘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어마무시하게 많은 무기 같은 거, 뭐 미사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지 않습니까? 팔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도 어느 정도 이득을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이 민주당한테는 좋거든요. 지금 이 민주당 체제가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미국이 이렇게 전쟁은 아니긴 아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안불안하게 된 이유가 이 트럼프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자국주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나라만 이제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또 하면서 다 국경을 막 너도 나도 막 닫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이렇게 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 세계 경찰 노릇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자국주의를 이렇게 또 우선주의에 이렇게 또 하면서 세계 경찰에서 이렇게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뭐 트럼프 책임이지 않나.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안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때 막 풀어놨으니까 그때 풀어놓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들이. 어쨌든 이 중동에서 좀 이 전쟁이 더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우리 보복 공격하겠다라고 우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리밋은 없다. no limit. 우리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 또 이란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선 소식도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조 로건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이 팟캐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팟캐스터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장장 3시간 동안이나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조 로건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이 팟캐스트를 이 청취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과연 이 3시간 동안 어떠한 얘기들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2024년도 이 대선 캠페인에 대해 가지고 뭐 다양한 뭐 정치적인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화 문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2020년도 그 대선은 탈취당한 게 맞다. 원래 내 거다. 그런데 사기 선거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민주당에서 내 대통령직을 뺏어갔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정치를 못 차릴 것 같은데. 아 제발 올해는 트럼프가 똑 떨어져가지고 이 재판 받아가지고 진짜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 자신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뭐 독재 체제이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이 민주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졌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 베이스를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아직도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진짜 개짜증 나는 일이 아닌가 이 미국의 민낯에 이렇게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 밖에도 뭐 2020년도 뭐 대선에 뭐 빼앗겼다라는 거 그거 밖에도 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비판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UFO에 대해서도 이런 컨스피러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음모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 그런 거, 뭐 지구 온난화 그런 거 다 가짜다라는 그런 얘기 이렇게 또 하고 뭐 UFO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막 그 음모론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이거 이렇게 돌아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이 독재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이 말들이나 뭐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꼭 독재자들을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 찬양을 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장군들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뭐 좋게 얘기를 하고 뭐 푸틴도 좋게 얘기하고 뭐 중국 시진핑도 뭐 좋게 얘기하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항상 독재자들한테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이 김정은이 미국의 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 미국 내에서 내 선거를 이렇게 훔쳐 가듯이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북한 그런 게 더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뭐 수많은 뭐 뉴스들이나 뭐 굉장히 많은 뭐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당당하게 철면피 이 낯짝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강철 낯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계속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적인 그런 태세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한테 이제 콩깍지 씌운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트럼프님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들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냥 이 러시아한테 땅을 줘버려라 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땅을 줘버리고 그리고 이 러시아가 땅을 먹어버리고 이 러시아의 이제 세력이 더 커지게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푸틴을 좋아하니까
예,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푸틴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땅 이제 먹은 거에서 이제 멈추겠냐고요. 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군침을 흘리면서 또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이 러시아의 파워가 더 세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도, 우리 러시아 보니까 이 전쟁 해가지고 뭐 이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대만에 이렇게 또 쳐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가지고 뭐 TSMC 박살 난다? 네, 이 미국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AI 때문인데, 네, 이 AI 칩들이 전부 다 이 TSMC 대만에서 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러시아가 막 잘 되고 있고 뭐 중국이 대만 막 침공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인 진짜 케이오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피들은 이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다 믿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비전통적으로, 원래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팟캐스트에 이제 나오지 않고 뭐 대형 뭐 CNN 뉴스들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청중들이랑 뭐 인터뷰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더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다고요. 예상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서 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음 스케줄 뭐 캠페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캠페인 집회에도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가고 그랬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면서,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막 공격적인 뭐 태도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피들은 더 트럼프한테 이렇게 열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이제 조사 기관에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트럼프랑 그리고 이제 이 카멀라 해리스랑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 지지율이 뭐 48%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딱 10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뭐 10일 뭐 9일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희한한 게,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멀라 해리스가 지지율이 진짜 높았었거든요. 진짜 높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바뀌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 지금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조사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멀라 해리스랑 이 정치 후원금 이 모은 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달이지 않습니까? 요번 달 10월 달에 당연히 카멀라 해리스가 훨씬 더 많이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카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소액 후원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뭐 10불, 20불, 뭐 5달러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카멀라 해리스한테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주는데, 그런데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차이가 갑자기, 이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또 쫓아왔다? 이거 조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분명히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 이 후원금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가 훨씬 더 많이 트럼프보다 이 후원금을 많이 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지율에서는 이렇게 따라잡았다고요. 이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외부 세력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거부터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욘세가 이 텍사스에 가가지고 카멀라 해리스랑 이렇게 또 합동 이 유세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이 비욘세랑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랑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비욘세는 이 카멜라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욘세는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또 나왔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엄마로서 이렇게 또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가 텍사스에 가가지고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 이유가 낙태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욘세도 나와가지고 이 여성들이 가져야 할 뭐 기본적인 그런 이 프리덤이지 않느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잘못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지지율 측면에서 뭐 이게 조작이 된 것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랑 이 트럼프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올해 대선 트럼프가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을 하겠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원래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려고 다 기사까지 다 써놨대요. 다 써놔가지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프 베조스가 지금 가장 많은 이 주주이거든요. 이 소유주인데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가 그거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막았대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래시 엄청난 이 비난이 제프 베조스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프 베조스 지금 몸살이고 있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부자이면서 아직도 뭐 탑 5 안에 들어가죠. 전 세계 최고 부자 5위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억만장자들한테 이제 좋은 그런 정책들만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도 이제 내심 자기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도 억만장자니까. 억만장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인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맞거든요. 내가 이 텍스에 대해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이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빼가지고 내가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만장자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 소유주인 실제 소유주인 이 제프 베조스가 카멜라 해리스 인돌스하는 거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합니다. 이 비난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제프 베조스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뉴욕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 말고 이 뉴욕 포스트에서는 뉴욕 포스트는 원래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뉴스거든요. 이 뉴욕 포스트에서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이 애플을 누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는 애플을 누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말류벌한 가장 이 시총이 많은 기업이 됐대요. 이 엔비디아는 어제도 슬금슬금 올라갈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시총이 애플을 넘어섰었다고 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AI 개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되게 되면서 그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 AI 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능적인 그 측면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이 칩들이 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게 되면서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서 엔비디아 칩을 막 수만 개를 사가지고 하나에 막 3, 4만 달러짜리 그 칩을 수만 개를 사가지고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이 서버를 이렇게 또 구축을 해가지고 장착을 했다고 하거든요.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칩들을 사가지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수년이 걸릴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4년 걸릴 것을 테슬라에서는 사람들 다 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나서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에다가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은 이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꽂게 되면서 HB인가 꽂게 되게 되면서 그 서버를 구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 H200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구매를 해둔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에서 새로 만든 블랙웰인가라고 하는 H200인가 그 AI 칩 있지 않습니까? 그 AI 칩은 내년에 만들 그 스케줄이 전부 다 팔렸다고 전부 다 솔드아웃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TSMC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칩. TSMC에서도 내년 맞출 물량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바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AI 개발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AI를 쓰면 쓸수록 너무나 편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챗GPT나 뭐 어도비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어도비에서는 뭐 영상이나 뭐 사진들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막 사진을 만들어내고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영상 1분짜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 1분을 뭐 2분으로 늘려줘 하면은 그 영상 토대로 해가지고 이 2분을 만들어 줘버리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에다가 수많은 이 테크 기업들이 올인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 AI에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이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이 이 AI 칩을 지금 다 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AI가 이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인텔이 엔비디아 2005년도쯤에 한 거의 20년 전쯤에 이 엔비디아를 살려고 했대요. 샀었어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 엔비디아 시총이 인텔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수백 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말도 못하게 이 엔비디아가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제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지금 이 텐션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동에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수요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지금 공급이 이렇게 또 많이 되다 보니까 재고량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유가는 지금 좀 불안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가지고 안정이 되게 되면서 $50대를 유지를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런 오일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 그 국가들이 이 오일로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 국가들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놀고 먹으면서 돈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는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50대를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 같은 것들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해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북한군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이렇게 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병을 한 이 북한 군들이 지금 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최전선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북한군들이 파병이 된 이 북한군들이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랑 이렇게 또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 그리고 그 파병을 한 군인들이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랑 이렇게 또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무기 같은 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 한국에서 이 무기 같은 거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무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 북한 이 괴뢰 북한 군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도 이렇게 또 변모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크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쿠바에 대한 뉴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쿠바가 얼마 전에 이 쿠바 전체 이 나라가 정전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정전이 됐는데, 그런데 쿠바로 본다고 하면은 쿠바가 이 미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제재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좀 국제사회랑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쿠바는 이 다른 적국이죠.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이 적국이다 보니까 뭐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북한이랑 뭐 이란이랑 이렇게 또 잘 놀아나는 국가인데, 그런데 쿠바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쿠바는 좀 이제 많이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쿠바 나라 자체가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쿠바 나라 자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전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 사용하는 것들도 좀 위태위태하다. 이 물 사용하는 것들도 이제 다 전기를 써가지고 뭐 돌려가지고 필터 돌리고 해서 이게 물을 각 가정에 이렇게 또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푸드 있지 않습니까? 식량 같은 것들도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뭐 식량도 좀 부족해. 그래서 이 쿠바 나라 자체가 어마무시한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쿠바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 좀 돌아서면은 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끝까지 이렇게 버팅기는지 모르겠네요. 뭐 쿠바나 뭐 베네수엘라나 뭐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갸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필리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굉장히 많은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졌다고 하네요.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게 되면서 홍수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랜드슬라이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 사망자들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6명의 이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뭐 랜드슬라이드도 있고 뭐 자연재해이고 뭐 홍수도 이렇게 또 난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은 전쟁만큼 위험한 게 이런 자연재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를 조금이라도 좀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온난화 같은 거, 뭐 기후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리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음모론을 항상 이제 거들먹거리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